자,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물컵의 반. 어느 정도까지 채우고 돌아갔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초반에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50%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50%에서 적어도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10%는 찼다라고 봅니다.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너무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너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지적이 많습니다. 감성 10%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현직 총리로서 이 강제징용이라는 것은 일본 외무성의 기본 입장은 불법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위안부 문제와 또 다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개인적 차원에서 마음이 아프다 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이제 감성적 부분 10%. 예. 맞습니다. 예. 私は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と明確に申し上げました。この政府の立場は今後も揺るぎません。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실제로 이 회견 과정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가슴 아프다. 개인적으로. 예.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1998년에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는 과거사,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5년에 아베 담화가 있는데 아베 담화에서는 더 이상 미래 세대가 과거에 대해서 사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내용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베 담화는 사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식민 통치 과정에 발생한 여러 가지 다대한 피해, 고통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 반성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부분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둘 다 승계한다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만족스럽지 않고 네. 뭐 그걸 이제 감성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인 자격으로서 굉장히 그런 그 마음 아프다, 어렵고 힘들 그리고 습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책임자는 없는 거죠.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현상 자체에 대해서 네. 내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확실하게 진전된 역사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국민 눈높이에 본다면 또는 네. 이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가져와서 그걸 대조해서 본다면 이것은 약간 좀 미흡하다라는 네. 것은 사실이죠. 일본 극우 성향의 언론에서는 예. 이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다 발언 때문에 예. 일본이 그 가해자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총리에 대해서 있고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요.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은 사전 조율됐던 내용이 아니야. 기시다가 시큰둥한 거야.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본의 우파 또는 우익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건 불법도 아니고 당시 조선도 타이완도 전부 다 일본의 식민지였고 따라서 일본 국민으로서 이제 총동원 체제에 누구나 일본인도 고생한 것이고 조선인도 고생한 것이고 그건 불법이 아닌 것이고 네. 원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한일 강제병합이 강제가 아닌 거죠. 자기들 입장으로는. 그게 합법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상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을 맺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2018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이 일종의 전범 기업으로 돼버렸다. 네. 라는 점에서는 오명을 뒤집어 씌웠다라는 우리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그렇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네. 원폭 피해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돌아오지 못하고 유골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토대해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사적인 이런 기시다 총리의 발언마저도 폄하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4, 5년간에 일본의 역사 인식이 크게 후퇴했어요. 굉장히 보수화됐습니다. 네. 그런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네. 역사 인식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한국과 일본 간의 격차가 크다. 네. 인식의 차가 아직도 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강제동원 인정이라도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쉬움은 계속 저도 듭니다. 계속 그게 궁금했고요. 네. 한일 의원연맹과 기시다 총리의 면담 있었거든요.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가 명시된 일본 안보문서 재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네. 꺼냈어요. 그런데 요거 이제 재개정해라. 예. 강하게 또 면전에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단칼의 거절. 회피했잖아요. 단칼의 거절. 네,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말씀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건 뭐 저는 윤호중 의원이 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것 말고도 적기지 타격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 개정된 그 방위문서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으면 선제 공격하는 것이 네.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위험하죠. 위험해요. 아니 우리 허가 없이 어떻게 이 북한에 대해서 네. 선제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일본이 사실 동북아의 어떤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우발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단칼에 거절해가지고 일본의 태도가 변화가 없다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네. 예. 뭐 일본은 이제 내각 총리 대신이니까 본인이 네. 또 외무 대신도 오래 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쉽게 양보는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영토 문제니까요.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핵심 의제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일반 국민들을 가장 궁금해하는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건강권, 부분이죠. 생명권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韓国国内で引き続き懸念の声があることはよく認識をしています。韓国の方々に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ため、今月、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およ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면담도 하고요. 또 오염수 방류 시설도 둘러볼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네. 이제 일본 측에서는 사실은 지금 전례가 없거든요. IAEA는 그동안 5번 정도 시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의 국가에는 사실 이제 대만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대만은 시찰단을 보냈는데 보고서를 냈음에도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시찰단의 보고서 자체가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대만 이해는 또 한국을 받는 거니까 우리 국민의 의료를 잘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안심이 되는 게 아까 기시다 총리가 하신 말씀이 적어도 한국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는 방출하지 않겠다. 이것은 총리 자신이 한 이제 화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과 지금 이제 신뢰 관계도 형성되고 있으니까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니까 23일 날 이게 또 시찰단이 가가지고 도쿄 전력으로 또 설명을 듣고 네. 또는 필요하면 여기에 이제 그런 그 뭐 자료 같은 것도 받아오고 하면서 양국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공동조사라는 것이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문제가 되고. 일본과 그렇죠. 함께 공동조사. 공동조사. 네. 시찰은 다르죠. 시찰은 그 느낌은 좀 많이 다르죠. 다르죠. 네. 조사는. 시찰은 조사권은 없습니다. 예. 가서 설명을 듣는 거고 자료를 받을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공동조사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시료라든지 자료를 채출해가지고 네.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좀 기대를 했는데 적어도 그것보다는 훨씬 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네. 적어도 이제 기시다 총리께서 한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없다라는 거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좀 네. 믿음을 주고 싶고 네.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단 방류는 안 된다. 네. 방류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저랑 생각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양보 못 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네. 안보 이슈. 또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NCG.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이제 윤 대통령께서 두 가지 조건은 달았어요. 한미 간에 이거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진전이 돼야 된다. 지금은 선언만 나온 겁니다. 선언은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진전될지는 아직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한미 간에 아직 시작한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조금 더 진전시킨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양해가 있어야 된다. 일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러면 한미일 간에 적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억지력은 확실하게 높아집니다. 아. 또는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러시아 위협에 대해서도 네.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이게 신냉전을 이제 우리가 좀 앞장서 가지고 이걸 촉발시키는 지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은 만약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높아지면 그 손해의 피해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는 지금 헌법 개정하겠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군사 대국화하거나 헌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이제 우발적인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다가 일본도 선제 타격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네. 변수가 많아지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한미 간의 이 부분을 충분히 발전시킨 다음에 예. 일본이 들어오는 것은 두고두고 뭐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일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는 앞으로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은 이제 보완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한미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서 예. 천천히 결정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양교 교수님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결과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